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12강은 여러가지 통계량의 분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공공 주제입니다. 카이제곱 분포의 개념과 수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F분포의 개념과 수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3포에 관한 통계량의 종류와 기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12강의 첫 번째 주제는 카이제곱 분포의 특징과 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카이제곱 분포입니다. 이 카이는 히라버인데요. x에 대한 히라버입니다. 그래서 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카이를 제곱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거 기억나시죠? x-뮤의 제곱의 기대값. 즉 이것이 x제곱 분포죠. 이게 x제곱 분포니까 쉽게 해서 이게 카이제곱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산을 뜻하는 거예요. 이 분산이라는 것은 1차 정률 모함수를 제곱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캐롤 피어슨이라는 분이 이 카이 분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그냥 표준 정규 분포를 제곱해서 만든 분포예요. 그래서 그냥 문자 그대로 x제곱 분포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 해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카이 제곱 1-알파 자유도 1은 뭐하고 같냐 하면요. 정규 분포 1-2분의 알파를 제곱한 것과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알파가 5%라고 해봅시다. 알파가 5%라면 G 분포는 이게 0.975의 제곱이다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규 분포는 0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걸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죠. 한쪽으로 다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2분의 알파들이 합쳐서 1로 넘어가는 알파로 가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규 분포 0.975를 제곱하는 건데요. 이거는 1.96을 제곱하게 되는 거죠. 1.96을 제곱하면 3.84가 되고요. 이 3.84가 바로 카이제곱 0.95의 자유도 1인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양측을 제곱하면 카이제곱 분포의 단측이 되는데 이때의 자유도는 표준 정규 분포 한 개를 제곱했다. 그래서 자유도가 1이 된다. 이런 거를 먼저 하나 알아두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카이제곱 분포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요. 카이제곱 분포는 처음부터 자유도라는 관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제곱 분포의 기대값이 자유도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증가하면 카이제곱 분포 값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50% 값 기준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자유도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모분상과 모표준 편차의 비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는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죠. 얘는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두 개는 약분하면 1이 되죠. 그러니까 자유도에다 1을 곱하면 자유도죠. 그냥 카이제곱은 자유도다. 이게 유지가 되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번영을 한번 해볼까요? 시그마 제곱분의 자유도 S제곱이 됩니다. 표준 편차의 제곱, 즉 분산에다가 자유도를 곱하면 이건 제곱합이 되죠. 그러니까 제곱합이 되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시그마 x-x바의 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이다. 뭐 똑같은 식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저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식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 친구의 바로 실내 구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 공식을 또 외워야 되느냐? 외우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그마 제곱을 추정할 거면 이거 두 개를 바꾸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카이 제곱이니까 결국은 얘하고 자리만 바꾸면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를 구할 수 있죠. 제곱합을 카이 제곱 좌표값으로 나누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이걸 외우고 나면 시그마 제곱을 만드는 공식은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자, 실제로 카이 제곱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자유도가 증가할수록 점점 어떻게 돼갑니까? 이것도 점점 좌우 대칭 구조로 바뀌어가죠. 물론 카이 제곱 분포는 0보다 큰 분포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 구조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좌우 대칭 구조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난다. 시험에 나온 게 이거예요. 카이 제곱 분포는 자유도가 증가하면 좌우 대칭형으로 바뀌어간다. 그럼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반드시 외워야 될 기대값입니다. 카이 제곱의 기대값은 무엇일까요? 아까 그랬죠? 카이 제곱은 설계할 때부터 아예 자유도를 구하기 위해서 값을 맞춰놨다 그랬죠? 카이 제곱의 기대값은 바로 자유도입니다. 이번에는 카이 제곱 분포의 분산값입니다. 카이 제곱 분포의 분산은 일반적으로 2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카이 제곱의 기대값이나 분산은 거의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험에는 종종 나오니까 어쨌든 카이 제곱의 기대값은 U, 그 다음에 카이 제곱의 분산은 2U 이렇게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카이 제곱 분포의 수표를 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제곱 분포 역시 확률이 쪼개지지 않는 한쪽 확률인지 아니면 확률이 쪼개지는 양쪽 확률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쪽 확률은 주로 3포가 나빠졌다라는 관점이 되겠죠. 커졌다. 이런 형태의 관점이 되고요. 물론 작아졌다도 얘기가 됩니다. 작아졌다 할 때는 이쪽으로 5%가 독식이 되겠죠. 3포가 작아졌다라는 것은요. 관리의 경우가 아니라 개선되는 경우입니다. 개선이 되었느냐? 그럼 작아졌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 양쪽이죠. 달라졌는가? 이런 관점이고 이 관점은 똑같습니다. 한쪽이다. 그러면 카이 제곱 0.95 또는 카이 제곱 0.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양쪽이다 그러면 카이 제곱 0.975와 카이 제곱 0.025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자유도를 가져가죠. 자유도가 지금 6이라고 했으니까 6이 붙어야 되고 여기도 6이 붙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 값들을 수표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카이 제곱 수표입니다. 지금 아까 자유도가 6이라고 그랬거든요. 자유도가 6인데 먼저 확률이 50%인 점을 보면요. 1일 땐 0.45, 2일 때는 1.386, 3일 때는 2.37 그래서 이것이 계속 플러스 1씩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1에서 2, 3, 4 이렇게 안 가는 이유는 지금 이게 항상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쪽이 좀 많고요. 갈수록 작아져요. 그러니까 작은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분포죠.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짱구지 분포가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일씩 증가를 합니다. 나중에 수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자, 어쨌든 자유도가 6일 때 좌우 대칭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쪽, 큰 쪽이 다 나와 있습니다. 6일 때 0.95를 보게 되면 값이 12.5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0.97일 때는 14.45가 나왔네요. 즉, 여기가 5%일 때의 자유도 6일 때의 값은 얼마냐? 그러면 12.59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0.05, 즉 작아졌다 그러면 1.635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5%일 때 카이 제곱 자유도 6의 값은 얼마냐? 그러면 1.635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양쪽 검정의 경우에는 지금 0.975의 6이죠. 이때의 값은 14.45가 되네요. 14.45. 당연히 얘보다는
훨씬 더 멀리 있죠. 그 다음에 0.02올 때 값은 얘보다 훨씬 또 작은 쪽에 있는 1.237이 됩니다. 이거는 카이 제곱 0.025의 자유도 6이다. 뭐 이럴 때 값이란 얘기죠. 자, 이제 카이 제곱 수표를 보는 것도 일반 t표하고 차이가 없다는 건 아시겠죠? 다만 이쪽은 작은 쪽이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카이 제곱 분포를 작은 쪽 구할 때는 작은 값을 구해야 되지, 플러스 값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에는 F분포의 특징과 수리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통계량 확률 분포에 대한 네 번째 분포이자 분산에 관한 두 번째 분포인 F분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F분포는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별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분산비 분포다. 분산분포는 종자 실험을 근거로 발표한 피셔의 논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이 F분포는 피어슨의 카이 제곱 분포를 조금 응용을 합니다. 응용을 해서 분산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시료 분포에 대한 접근법을 제기한 사람은 스튜던트, 즉 고셋이지만 실제로 이 소시료 분포를 실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시킨 통계학자는 피셔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셔의 F분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셔의 F분포는 F분포의 관점이 1입니다. 즉 50%일 때의 확률을 1로 본 거죠. 그러면 1은 분자와 분모가 1분의 1로 같은 관점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피셔는 피어선의 분포를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1을 만드는 방법으로 카이 제곱 분포를 자유도로 나누면 카이 제곱 분포가 자유도이기 때문에 자유도 나누기 자유도가 돼서 1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비교하고자 하는 분산을 밑에다 갖다 들이댑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이 제곱 분포를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어떠한 카이 제곱 분포를 자유도로 나누면 이 기대값은 자유도니까 당연히 자유도끼리 약분하면 1이 된다. 그러니까 이 식은 틀리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유도 A분의 카이 제곱 분포는 자유도 A 곱하기 V 나누기 시그마 A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자유도 B분의 자유도 B, V, B가 되겠죠? 이건 VA가 되겠네요. 나누기 시그마 B의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걸 약분을 시켜보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얘를 올리고 얘를 싹 내려요. 이래도 상관없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뭐가 됐어요? 통계량의 비죠. 여긴요? 모수의 분산비입니다. 그러니까 모수의 분산비분의 통계량의 분산비인데 기본적으로 어떠한 접근에 들어갈 때 시그마 A 제곱과 시그마 B 제곱은 같다 이렇게 기본을 놓으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통계량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정의를 통해서 이 불확실성을 해소해서 어차피 이건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같지 않으면 다르다가 되겠죠. 근데 같은 걸 놓고 해보자 이거예요. 같은 걸 놓고 해봤을 때 안 같으면 그럼 다른 거죠 뭐. 그러니까 일단은 같으면 그럼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같다고 놓고 그냥 풀어버리기 위해서 먼저 같다고 놓고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은 굉장히 단순해지죠. A의 분산과 B의 분산의 비율. 그래서 붙은 이름이 분산비인데 실제로 이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그마 B제곱분의 시그마 A제곱이 붙어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것이 같다는 가정하에서 검증을 하니까 절대 이거를 쓰지를 않죠. 그래서 이게 없어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투명인간이죠. 그래서 F는 분산비로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F분포도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과 같이 자유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점점 좌우 대칭 구조로 바뀌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U1과 U2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빨리 바뀌면 저 좌우 대칭 구조에 바뀌어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U2가 기준이 됩니다. U2가 기준이 되는 이유는 이게 U2가 엄마 아니겠습니까? 분모. 그러니까 분모가 변해가는 것이 더 빨리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먼저 윗사람이 변하면 밑에 놈이 따라서 변하는 게 쉬운 거지 밑에 놈이 변해가지고 윗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죠. 이것도 자연이치하고 똑같죠. 먼저 윗사람이 엄마가 솔선수범해야 아이가 좋다. 즉 부전자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F분포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F분포는 수표가 상측으로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측은 계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F분포를 계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분자를 큰 값을 올리고 분모를 작은 값을 올리면 항상 1보다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F표를 구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측표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단측, 양측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파생되는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냈었죠. 근데 사실은 F분포와 하측표가 없는 이유는요, 상측표를 가지고도 하측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F분포는 F분포라는 좌표 하에서 움직여 나가는데 이 F분포에서 움직여가는 값은 V2분의 V1입니다. 이것이 F값이 되죠. 그래서 이 V2분의 V1, 즉 분산비가 어떠한 확률, 즉 예를 들면 알파를 0.05로 한다. 그 다음에 N1은 10이고 N2는 6이다. 이러면은 U1은 9가 될 것이고요. U2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V1은 4고 V2는 1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V1 나누기 V2니까 이 값이 4라는 얘기인데 이 4가 0에서부터 무한 사이에 위치가 있겠죠. 즉 F분포상의 문제구역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4가 여기 나타날지 여기 나타날지는 해봐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 값은 F0.975에 앞에 분자를 쓰고 뒤엔 분모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9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은 F0.025에 95가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위에 앞에는 분자의 자유도를 쓰고 뒤에는 분모의 자유도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되죠. 그러면 카이제곱 분포는 왜 안 쓰느냐? 카이제곱 분포는요 하나밖에 안 썼죠. 자유도 3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왜 그러냐면 카이제곱 분포는 시그마 제곱분의 자유도 V예요. 그러니까 얘는 분자거든요. 분자의 자유도 3이죠. 분모의 자유도는 뭘까요? 원래는 3무한이에요. 그러니까 분모의 자유도를 무한을 써주면 되는데 얘는 표준정규분포와 같이 무조건 무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한이에요. 그럼 똑같은 걸 써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아래에 미지수가 있다면 카이제곱 분포도 두 개를 썼을 거예요. 근데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인 미지수의 자유도만 써준 거죠. 그래서 3이었던 거고 이거는 두 개가 다 이렇게 되니까 쓰는 거예요. 그럼 뒤에가 여기 만약에 무한대가 되면 안 써도 되느냐? 그거는 T분포처럼 한 가지 경우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1에서 무한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한이라도 이건 당연히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값이 나올 것이고 이 값은 수표에서 찾으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수표에 있는데 얘는 수표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 자체가 F가 V2분의 V1이니까 F분의 1의 분포를 만들어요. F분의 1의 분포는 V1분의 V2인데 얘도 결론은 F분포입니다. 자, 이 새로운 F분포, 역수의 F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역수의 F분포는
즉, 여기가 이제 F분의 1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F분의 1인데, 이 값이 F분의 1일 때 이 값이 얼마냐? F0.0225에 자유도가 뒤집어졌으니까 2, 1이 되죠. 그러니까 5, 9가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F0.975가 5, 9가 되죠. 자, 쉽게 얘기해서 F분의 1은 F0.97559입니다. 그러면 F는 어떻게 되나요? F0.975에 59가 되죠. 이걸 바꾸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 F 값은 뭐예요? 이 F 값은 여기가 F분의 1때 크다니까 F에서는 작다가 되죠. 그래서 이것의 역수값이 바로 이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F0.025에 95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반면에 이 역수값은 뭘까요? 이 역수값은 이 값이죠. 1을 얘로 나누면 요 값이 된다. 자, 이렇게 계산해서 놓고 나니까 결국은 이런 걸 알게 됐죠. 이쪽 자유도가 이쪽 자유도만 뒤집힙니다. 즉, 작은 쪽에 하측에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는 수표를 구할 때는 상측의 분모의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로 요것만 살짝 스와핑 하는 거죠. 스와핑을 해서 0.025 대신에, 그러니까 얘를 바꿨으니까 얘도 당연히 바꿔줘야겠죠. 0.975로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만 아시면 얼마든지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표를 제시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F분포는 수표의 장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성을 위해서 처음부터 하측 수표를 제시를 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F분포의 기대값과 F분포의 분산입니다. F분포의 분산은 보는 순간 한숨 나오죠. 이건 외우지 마세요. 뭐 시험에 나온 적도 거의 없고요. 이런 건 나오면 틀려주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거는 사실 교수들도 못 외워요. 그러니까 그냥 책 보고 그냥 베끼는 거지. 누가 이런 걸 외우겠습니까? 다만 F분포의 기대값도 사실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알고 하나 있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보면 F분포의 기대값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전부 뉴트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유어는 기대값에 없죠. 예, 기대값이 뉴트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먼저 이런 관계 보셨죠. 정규분포에 0.975를 제곱하면 카이 제곱에 0.95의 자유도 1이 된다. 보셨죠? 마찬가지로 T분포에 0.975의 자유도를 제곱하면 똑같아요. GT F분포에 0.95의 자유도 1U가 된다. 즉 T분포의 제곱, 그것이 분모로 갑니다. 그것이 분모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얘는 원래 그렇잖아요. 1무한이라고. 그러면 여긴 자유도가 얼마라고요? 무한이에요. 그래요. 정규분포도 정규분포를 제곱하면 정규분포의 자유도가 카이제곱 분포의 분모로 가요. 근데 똑같이 무한이니까 뺀 거죠. 이거는 T분포의 자유도 U는 F분포의 자유도의 분모의 자유도로 간다. 그래서 이 T분포를 제곱하면 F분포가 된다라는 바로 이 사항들은 이 기대값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기대값을 보고 저것을 알아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도 능력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T분포의 기대값과 분산을 외워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T분포의 분산을 외웠으면 F분포의 기대값은 외운 것입니까? 외우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외운 거죠? 자, 그러면 F분포의 수표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분포도 마찬가지로 한쪽 확률과 양쪽 확률로 나눠지겠죠. 예, 그래서 알파가
같은 논리로 나눠집니다. 0.05, 0.025, 0.975. 물론 이쪽도 있을 수 있죠. 0.05. 그러니까 여기는 0.95.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포들이 붙어가는 것 자체가 뭐 전혀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형태로 붙어가요. 자, 근데 F분포는 자유도가 분자와 분모가 다 있기 때문에 분자와 분모를 모두 정의해서 찾아야 됩니다. 분자의 자유도가 6이고 분모의 자유도가 10인 F분포에서 한쪽 확률 5%인 0.95의 60의 값을 찾으시오. 그러면 계산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VB분의 VA를 F로 해서 풀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클 확률은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죠. 클 확률에 해당되는 판정 기준을 찾을 때, F 값을 찾을 때 이 공식을 쓰겠죠. 그 다음에 양쪽 확률은 확률이 반식으로 쪼개지니까 0.025, 60과 0.975, 6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유도 6과 자유도 10인 형태를 F분포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U1과 U2의 관계를 가지고 F분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표를 보면 분자의 자유도가 가로로 나와 있고 분모의 자유도는 세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값을 구하려면 분자가 6인데 분모가 10이니까 이거가 없네요. 그러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F분포가 자유도 10일 때 6. 이 세야겠죠? 1, 2, 3, 4, 5, 6. 아유, 제가 책을 잘못 만들어 드렸네요. 앞에 번호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 6에서 찾아 내려가면 현재 95%점이 3.2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3.2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F0.975에 60은 그냥 그 밑에 있는 값을 읽으면 됩니다. 4.07이네요. 그래서 4.07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만약에 작아졌을 경우 그러면 F0.05에 60인데 이건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F0.95에 16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F0.95에 16은 U1이 10이죠. U2가 6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쪽 표를 봐야 되겠죠. 우선 U1이 10일 때를 봐야 되고요. U2가 6일 때를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10이고 6일 때를 내려가면 4.06분의 1이 되네요. 그러니까 4.06분의 1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0.97일 때 작아졌다. 작은 쪽 F0.025죠. 025에 60은 F0.975에 16이 되는데 그거는 요 밑에 있는 걸 읽으면 되죠. 5.46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작은 쪽도 모두 이 표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누기를 한번 하니까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불편할 정도의 계산이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U1과 U2의 매트릭스로 수표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수표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럼 오히려 수표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F분포의 법칙 중에서 무시하고 왔던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금방 했죠. 그럼 두 번째는 요것은 그냥 무시하고 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카이 제곱 1-알파 U를 이쪽으로 살짝 넘기면 U로 나누면 되죠. U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U분의 US 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건 약분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죠. V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이것이 F분포로 얘기를 하면은 F의 1-알파인 건 맞는데 얘는 자유도가 U가 되고요. 얘는 자유도가 무한이 되죠.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카이 제곱 0.95의 8은 15.51입니다. 그러면 15.51을 자유도 8로 나누면 1.939가 됩니다. 대충 1.94가 되네요. 그러면 요거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F0.95에 자유도 8 무한을 수표에서 찾아보면 1.94가 됩니다. 같죠? 네, 결국은 같은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F분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확률분포의 마지막 강의는 3포에 관한 통계량의 분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고 지나가야 할 여러 가지 통계량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을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이 R 통계량은 일반 통계학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관리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ER과 DR의 공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지금 현재 공업통계학이 끝나고 나면 바로 들어가는 관리도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기대값을 모르면 관리도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ER은 D2 시그마입니다. 묻지도 따지지 말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DR은 D3 시그마입니다. 그러면 이 R은 원래 시그마 R을 개수로 나누면 되는데 그럼 이게 R바가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공식에 의해서 시그마의 추정치는 D2분의 R바라고 나오는데 이거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물론 관리도에서는 일반적인 시그마 계산법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D2에서 이번 D3로 되어 있죠. 2, 3 숫자가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R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모표준 편차에다가 D3 개수를 곱하면 R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일단 D2, D3는 나중에 관리도에서 학습하니까 지금은 그냥 2, 3, D2, D3 시그마 이렇게만 일단 무조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S 통계량의 기대가와 분산입니다. 먼저 이 R은 D2 시그마라고 그랬죠. 이건 한꺼번에 넣는 게 제일 편합니다. DR은 D3 시그마라고 그랬죠. ES는 C4 시그마입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ES는 C4 시그마. 그러면 DS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C5 시그마입니다. 그러면 DS는 C5 시그마. 2, 3, 4, 5 외울 수 있겠죠? 예,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것도 관리도에 가면 무지하게 많이 쓰는 건데요. C4 시그마인데 ES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S를 모두 더해서 개수로 나누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게 S바가 되죠. 그러므로 시그마의 추정치는 C4분의 S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는 D2분의 R바로 구하든지 또는 C4분의 S바로 구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이 통계량이기 때문에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추구하는 바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구하는 바가 같으니까 속성상으로는 동일한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통계량이기 때문에 계산상 같지는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 자체는 관리도를 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시면 나중에 관리도 시험 문제는 빵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부 굉장히 좀 어렵게 꽈가지고 낸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험 문제 지금도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좀 외워야 돼요. 일단 뭐 표준편차의 점수정치는 지금 설명을 했어요. 뭐 C4분의 S바 D2분의 R바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표본 분산의 기대값은 뭐냐? S제곱의 기대값은 아니 분산 왜 구하겠어요? 분산을 구하는 이유는 얘를 알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S제곱의 기대값은 얘가 되죠. 제곱합의 기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 합의 기대값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균이 아닌데. 근데 이거는 이런 논리로 시험에 낸 거예요. 제곱합의 기대값이 간혹가다 시험에 나오는데 자유도 곱하기 분산이 제곱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유도를 앞으로 빼내면 자유도는 분산의 기대값과의 곱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ES제곱이면 이것이 뭐겠어요? 이게
시그마 제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에다가 자유도를 곱하면 이 값이 된다. 뭐 이런 논리죠. 근데 사실은 뭐 문제로 풀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왜 구해야 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방식만 알면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 기출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풀어보세요.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공 파이팅!